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메모리 할당 코드를 써서 메모리를 할당받고 그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쓴다든지 어떤 조작을 가한 다음에 입출력 함수로 표현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응용 프로그램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메모리 영역은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어요.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소스 코드라 그러죠. C나 CPP 확장자로 된 소스 코드를 우리가 컴파일하고 링킹을 하게 되면 이 두 영역이 미리 만들어져요.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EX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실행 파일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나서 얘를 실행을 시키면 커널에 로더라는 함수가 있어요. 로더라는 함수가 있어가지고 이 로더가 실행이 되는데 이 로더가 하는 역할, 이 실행 파일을 메모리에 상주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이렇게 확보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스택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이때 이제 스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런타임, 이제 실행 타임이 또 있어요. 실행 타임, 런타임이라고 그러죠. 런타임. 코드를 읽어서 이런 멜록이라든지 힙 영역에 대한 할당 요청이 있으면 그때 이제 힙 영역이 만들어져요. 컴파일하고 링킹 때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만들어지고 로드 타임 때 스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실행할 때 이제 힙 영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만들어지는 순서를 갖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시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윈도우 데스크톱 마블 있죠. 그 위치를 갖다가 저는 그 D 드라이브에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었거든요. 여러분들도 뭐 C나 D 드라이브에 프로젝트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두세요. 그래서 윈도우 데스크탑을 누르시고 이름은 이제 코드 세그먼트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다음을 누르게 되면 콘솔 응용 프로그램 EXE를 만든다 그러고 여기 빈 프로젝트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소스 파일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해서 추가 새 항목 누르신 다음에 C++ 여기를 클릭을 하신 다음에 소스 파일을 코드 세그먼트라고 하고 확장자는 C로 할게요. 추가를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편집기가 열리면서 코드를 갖다 쓰시는데 int mai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있다 return 0 이렇게만 쓰세요. 우리가 32비트 시스템을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갖다가 X86으로 이렇게 맞춰 놓으세요. 디버그로 맞춰 놓으시고 이제 빌드에서 다시 빌드 이렇게 누르시면 요렇게 이제 컴파일 과정과 링킹 과정이 다 끝나가지고 프로젝트 폴더 밑에 코드 세그먼트 폴더 밑에 디버그 밑에 코드 세그먼트 EXE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 해당 폴더로 가게 되면 컴파일 과정에서 나오는 오브젝트 파일이 만들어지고 링킹 과정이 끝나서 EX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죠. EX 파일이 만들어질 때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나요? EXE 파일 안에는 코드와 데이터 영역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EXE 파일에는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상기하시고요. int a는 8 이렇게 대입을 하시고요. 메인 함수 안에서 int b라고 하고 여기 1값 이렇게 대입을 먼저 해주세요.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우리가 사용하는 메모리 영역은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과 스택 영역과 힙 영역인데 여기서는 이제 동적 메모리 할당은 이제 나중에 함수를 배운 다음에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요거는 생략을 할게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코드를 써야 데이터 공간이나 스택 공간의 메모리를 확보하고 거기다 데이터를 쓸 수 있느냐라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메모리를 확보하는 코드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가 자료형 플러스 변수 형태로 코딩을 작성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되면 자료형 크기만큼 메모리가 확보되는데 자료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제 자료형하고 변수 시간에 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지만 C원에서 제공하는 자료형이 한 요 정도가 되는데 그리 많지는 않아요. 여기서 이제 기본형을 잠깐 살펴보면 캐릭터라든지 쇼트라든지 인트라든지 롱형이라든지 플롯, 더블 이런 형태와 변수 형태가 만나게 되면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1바이트 메모리를 확보하라는 뜻이고 쇼트는 2바이트 인티저는 4바이트 더블은 8바이트 이렇게 메모리 확보 코드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형하고 이제 변수를 갖다 쓰게 되는 거죠. 변수는 아무 이름이나 쓰면 되는데 변수 명명 규칙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살펴볼 거고 그래서 이제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1바이트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는 거고 쇼트는 이렇게 2바이트 인티저 같은 경우는 이런 4바이트를 확보하는 거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형하고 변수 형태의 의미는 이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이 자료형 크기만큼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확보된 메모리 공간이 데이터 처리의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4바이트를 하나로 취급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확보된 공간에 알맞은 데이터를 입력하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티저 같은 경우는 이 4바이트 공간에다가 그러니까 정수값을 입력하게 돼 있어요. int c라고 이렇게 해놓고 3.5 이렇게 쓰시면 0.5 같은 거는 여기 뒤에 있는 거 잘려 나가요. 그래서 3만 들어가요. C란 공간에 3만 들어간다.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잘 기억을 하시고 계셔야 돼요. 캐릭터는 1바이트, 뭐 쇼트는 2바이트, 인티저는 4바이트가 확보된다. 이거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이게 주소 연산자가 있는데 이게 %, 연산자예요. 이걸 주소 연산자라고 합니다. 이 주소 연산자를 쓰게 되면 이 메모리 공간의 첫 번째 위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번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쓰는 규칙은 변수 앞에다가 주소 연산자를 이렇게 붙이게 되면 여기 0x1번지를 가르쳐 주고, 마찬가지로 b라는 변수 앞에다가 요렇게 쓰게 되면 여기 0x9번지를 가르쳐 주고, c라는 변수에다가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0x11번지를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해요. 이 주소 연산자는 C 언어에서 이제 밥 먹듯이 쓰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주소 연산자를 변수 앞에다 쓰게 되면 메모리 공간은 확보된 공간의 첫 번째 위치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 라고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메모리 확보 코드를 배웠기 때문에 메모리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료형 플러스 변수 형태를 갖다 어디다 쓸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중괄호 사이에 이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소괄호 사이에 쓰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완전히 이제 바깥 영역에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랬을 때 메모리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과 스택 영역만을 봤을 때 1번 같은 경우는 이런 4바이트 공간이 스택에 확보되는 거죠. 4바이트 공간이 스택에 확보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1을 쓸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스택이 활당이 돼요. 스택이 활당이 되는데 이거는 함수할 때 다시 볼 거기 때문에 그때 보기로 하고, 이 바깥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데이터 영역을 써요. 그래서 이게 딱 8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 변수라고 얘기하고,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역 변수가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자료형 플러스 변수 형태를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데이터 확보 공간이 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얘를 갖다 빌드하게 되면 컴파일 과정과 링킹 과정이 일어나고, 컴파일 과정에서는 오브젝트 파일을 만들어주고, 링커가 링킹 과정에 의해서 exe 파일을 만들어준다. exe 안에는 코드 영역이 확보가 되고 데이터 영역이 확보가 된다. 얘를 갖다 실행을 시키면 커널에 로더라는 함수가 동작을 해서 메모리에 상주시키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바깥에다가 자료형 플러스 변수 해가지고 초기 값을 8로 대입을 했잖아요. 0값이 아닌 값을 갖다 대입을 하면 파일로 4바이트 공간을 확보해서 8이란 값을 다 써버려요. 여기다 파일로 이미 다 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메모리 올라오게 되면 8값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전역 변수에다가 이 0값을 대입을 하게 되면 컴파일 과정 때 파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로더에 의한 로드 타임 때 4바이트 공간이 확보되면서 여기 0값이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하시고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전역 영역의 어떤 초기화 값은 실행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컴파일 과정 때나 로드 타임 때 이 공간이 확보돼 가지고 초기 값까지 다 입력이 돼 있는 상태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택을 만든다 그랬죠. 문제는 이제 런타임인데, 런타임이 되려면 CPU를 할당을 받아야 돼요. 그럼 CPU를 할당받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 할당받은 코드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 수행한다는 개념이 뭐냐는 얘기예요. 이걸 좀 알아보기 위해서 CPU에 있는 레지스터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도 CPU에 있는 레지스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텍스트로 좀 작게 나와 있어가지고 박스 디버거를 이용을 해서 개념을 좀 잡고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박스 디버거를 통해서 부트로더 메모리에 상주시킨 모습을 시뮬레이트 한 건데, 여기가 이제 메모리가 되겠고요. 이쪽이 이제 CPU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제 부트로더의 코드 영역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학습 목표는 부트로더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CPU를 할당받는 개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CPU를 보게 되면 이렇게 레지스터들이 좀 상당히 좀 많죠. 시스템 레지스터도 보이고, 세그먼트 레지스터도 보이고, 범용 레지스터도 보이고, 이 중에서 이제 CPU 할당의 기본적 개념을 잡기 위한 레지스터가 이 인스트럭션 포인터 레지스터예요. 인스트럭션 포인터 레지스터는 명령어가 위치한 번지를 지정을 하고 있어요. 얘도 이제 지시자 역할을 하는 거죠. 얘도 이름이 포인터예요. 포인터. 즉 명령어 코드가 있는, 즉 코드 영역을 지시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CPU는 이 인스트럭터 포인터가 가리키는 위치에서 명령어를 가져오는 거죠.
CPU가 가져와가지고 2910이라는 걸 가져와서 이걸 갖다 패치라고 하고 해독을 디코더라고 하고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이거를 이 패치 과정과 해독 과정과 실행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지만 디버거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간단해요. 이게 CPU가 이거를 실행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예요. CPU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갖다 볼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디스어셈블링에서 어셈블리어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1대1 대응 코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결국 이거를 실행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2910이라는 걸 알아들을 수 없지만 이 옆에 있는 어셈블리 언어로 번역을 한 요거를 보게 되면 CPU가 어떤 일을 할지 알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이 메모리에 하나 올라왔어요. 코드 영역이 있고 데이터 영역이 있고 스택 영역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CPU가 있는데 CPU에는 이제 IP 레지스터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IP 레지스터가 만약에 여기 있는 코드 영역에 있는 위치를 가리키게 된다면 얘는 이제 CPU를 할당받은 상태가 되고 실행 상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프로그램이 하나 더 올라왔어요. 그럼 얘는 CPU를 할당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얘는 할당을 받지 않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대기 상태가 되고 얘는 이제 실행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IP 레지스터가 여기를 가르치지 않고 요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얘는 이제 대기 상태에서 실행 상태로 바뀌는 거고요. 얘는 실행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CPU에 있는 모든 레지스터들은 이 코드를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돼요. 수단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를 할 게 뭐냐면 베이스 포인트 레지스터랑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가 있어요. 얘는 무슨 역할을 하게 되냐면 이 스택 영역을 지시하는 지시자 역할을 해요. 얘가 이제 만약에 여기를 가르치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이쪽 스택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스택에 관련된 레지스터가 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프로그램으로 다시 돌아와서 프로그램을 CPU가 할당받은 상태, 즉 실행 상태를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겠는데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는 디버그 모드로 전환을 해야 돼요. 그 디버그 모드라는 것은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해서 코드를 한 단계씩 진행을 시키면서 이제 에러를 검출하는 데 쓰이는 거죠. 디버그를 하기 위해서는 디버깅을 원하는 곳에 이제 커서를 갖다가 위치를 시키고 지금은 중괄호 시작점에다가 이렇게 위치를 시킬게요. 위치를 시키고 디버그 창을 보게 되면 중단점 설정 해제가 있죠. 여기 F9번 그죠? 요 F9번을 외워두셔야 돼요. 중단점을 첫 번째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버깅 시작을 누르시면 돼요. 디버깅 시작을 누르시면 되는데 이게 단축키가 F5죠. 이게 두 번째. 이렇게 하게 되면 디버깅 모드로 전환이 되죠. 만약에 이제 디버깅 하지 않고 그냥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싶다 그러면 디버그 하지 않고 시작 컨트롤 F5를 누르게 되면 그냥 프로그램이 실행이 돼요. 지금까지 얘기한 단축키는 반드시 외워 두셔야 되고요. 디버그 모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커서를 위치시키고 첫 번째 F9번을 누르면 커서를 위치한 곳에 이게 빨간 원이 그려집니다. 그 다음에 F5를 누르시면 디버그 모드로 전환이 되겠어요. 디버그 모드로 전환이 된 모습이 이 빨간 원에 이렇게 노란 화살표가 이렇게 생겨요. 그러면 이제 디버그 모드로 전환이 된 겁니다. 디버그 모드를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F5를 누르게 되면 원래의 창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이제 스택 영역과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을 다 확인하기 위해서 메모리 창을 먼저 끄집어내야 되겠어요. 디버그에서 창 쭉 내려보시면 맨 끝에서 세 번째 메모리가 있어요. 메모리 창을 끄집어내시면 메모리 창이 이렇게 생겨먹었죠. 이게 메모리인데 메모리 표기법은 16진수로 되어 있어요. 16진수 이 두 자릿수가 한 바이트를 의미해요. 이게 각각 한 바이트를 의미하는 거죠. 바이트의 위치를 식별하기 위한 주소가 이렇게 옆에 나와 있어요. 0019F28번지 요 한 바이트에 위치한 것. 다음에 위치한 바이트 번지는 0019F229번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증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코딩한 이런 변수들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서 창을 하나 더 열어야 되는데 이제 디버그 창에서 조사식이라는 게 있어요. 조사식을 이렇게 끄집어내세요. 조사식에 여기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기 텍스트로 기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역 변수에 있는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주소 연산자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주소 연산자 n% 연산자에다가 변수 이름을 이렇게 붙이시면 그 변수가 위치한 첫 번째 주소를 알려줘요. 이거를 갖다가 드래그 앤 드롭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딱 갖다 놓으시면 이 주소가 이렇게 딱 변하죠. 그 전역 영역에 위치한 이 4바이트 공간이 위치한 첫 번째 주소가 여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갔더니 이 번지부터 시작해서 이 4바이트 공간이라는 얘기죠. 요 4바이트 공간이 A라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8이 이렇게 들어가 있죠. 8이.
근데 만약에 8 대신에 256이라는 숫자를 대입하면 이 메모리 4바이트에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프로그램을 좀 바꿔서 8 대신에 256 값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메모리 표기법이 16진수 체계를 사용하기 때문에 16진수로 보는 게 편해요. 그래서 계산기를 여시고 이렇게 256을 입력을 하면 0x 100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16진수로. 그 16진수의 두 자릿수는 한 바이트를 의미하니까 우리가 4바이트를 사용하니까 0x00000100 이렇게 된 거나 다름없죠. 그쵸? 이게 이제 한 바이트를 의미하니까. 그쵸? 4바이트가 있으면 이게 들어가려면 여기 낮은 어드레스부터 이렇게 채워진다 그랬죠. 한 바이트씩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쵸? 요 00가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01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00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00가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읽을 때는 뒤에서부터 이렇게 읽으면 되죠. 00, 00, 그 다음에 01, 00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봐도 똑같이 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4바이트 속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00, 01, 00, 00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리틀 엔디안 방식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게 코드 영역인데 코드 영역은 디버그 모드에서 이런 식으로는 안 보이고요. 여기다 이제 다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셔가지고 디스어셈블리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함수를 만들 때 이렇게 중괄호를 하나 열었는데 이 중괄호 하나를 열 때마다 이만큼의 기계어가 생겨요. 기계어 코드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함수를 이렇게 닫을 때 중괄호를 닫을 때 이만한 기계어 코드가 생겨요. 코드 영역에 기계어 코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int b는 1 이렇게 쓴 것도 이렇게 기계어 코드가 만들어져 있어요. 반면에 이 위쪽은 전형 영역에 int a는 256 이건 기계어 코드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실행 전에 4바이트 공간을 데이터 영역에 확보하고 256 값을 이미 다 썼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기계어가 위치한 번지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기계어 코드가 되겠어요. 이게 번지가 되겠고 이게 기계어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기계어 코드는 위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이렇게 수행이 돼요. 이렇게 밑으로. 함수 끝날 때까지 이렇게 계속 수행이 되는 거죠. 메모리상에서 함수의 코드 영역을 확인하기 전에 디버그에서 창 레지스터를 하나 더 끄집어내세요. 코드 영역은 CPU를 활당받고 실행이 되려면 인스트럭션 포인터 레지스터가 코드 영역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쵸? 여기 지금 인스트럭션 포인터 레지스터죠. 여기 401010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여기. 이 명령어를 수행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어요. CPU가 실행하는 수행 명령은 결국 이 어셈블리 코드가 되는 거죠. 그쵸? 이렇게 마우스로 이렇게 쭉 긁으셔가지고 요걸 드래그 앤 드롭을 하세요. 드래그 앤 드롭을 하셔도 되고 여기다 이렇게 치셔도 돼요. 00, 40, 1010 엔터를 딱 때리게 되면 이리로 이동을 하게 되죠. 메모리의 이 번지가 여기에 있고요. 그렇죠? 55가 이렇게 보이고 8BC, 가 보이고 81EC, CC, 0000 이렇게 보이죠? 이게 기계어 코드가 위치한 코드 영역이에요. 코드 영역. 결국은 함수라는 것이 코드 영역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기계어 코드는 인스트럭션 포인트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이 위치로부터 순차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잠깐 보여드리면 F10번으로 이제 한 단계씩 진행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 클릭을 하신 다음에 F10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지금 우리가 int b는 1을 집어넣는데 이거는 이제 기계어 코드가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이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순차적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여기에 루프문이 있어서 여기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간 점을 클릭한데 여기다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F9번을 누르면 이게 중단점이 해제가 돼요. 다시 여기 앞에다가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F9번을 누르면 여기에 중단점이 쳐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행 버튼 F5를 누르게 되면 이쪽으로 이동을 해요. 이렇게 얘를 수행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디버그에서 창을 갖다 열고 우리 조사식을 하나 끄집어내고 스택의 B란 변수의 위치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이 B 위치를 가세요. 그래서 여기 4바이트짜리죠. 이게 B라는 공간이고, 그렇죠? 얘를 수행을 하게 되면 F10번 이렇게 하면 여기 1이 들어가게 돼 있죠. 그렇죠? 결국 우리가 int b는 1 이란 명령어를 수행을 하게 되면 그때서야 뭐야, 스택에다가 이렇게 1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결국 스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메모리 공간만 확보되어 있을 뿐 스택에다가 값을 읽고 쓰려면 함수 코드가 반드시 실행 상태가 진행이 돼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해야만 스택 영역에 데이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과 같은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컴파일하고 링킹하고 로드 과정이 끝나게 되면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과 스택 영역 이 세 개가 만들어진다 그랬잖아요. 로드 타임까지. 전형 영역의 int a라는 것은 데이터 영역에 없던 공간을 4바이트 공간을 새롭게 생성을 해서 여기를 a라고 인식을 하고 256 값이 이렇게 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프로그램 실행되기 전에 이런 메모리 공간이 이제 늘어나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 생성의 의미예요. 생성의 의미. 그러니까 없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없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컴파일러에 의해서 또는 로드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거라는 얘기예요. 생성의 의미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자료용 플러스 변수라는 거는. 그러면 이 int b라는 int temp라는 거 이거는 자료용 플러스 변수 스택에다가 만들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그 자료용 플러스 변수는 확보라는 개념을 썼잖아요. 그쵸? 확보. 확보라는 개념이 없던 거를 만들어내는 생성의 개념. 이와 같은 경우는 전형 영역의 int a라는 거는 생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없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스택 영역에 쓰는 자료용 플러스 변수는 생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생성의 의미가 아니고 이미 만들어진 스택 영역을 자리만 확보하는 거예요. 자리만 확보. int b라 그러면 4바이트 공간을 b란 공간으로 자리만 만들어 놓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int b라고 해가지고 뭐 OS한테 무슨 4바이트를 갖다 요청을 하거나 이런 생성의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메모리 생성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로드 타임 때 OS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 프레임을 갖다가 1메가 정도 디폴트로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그랬잖아요. 그 이 공간 중에 자리만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int temp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택 같은 경우는 이제 밑에서부터 위에로 이렇게 쌓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래서 temp라는 공간도 4바이트 이렇게 자리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리만 잡는 거를 누가 해주냐면 이 함수의 중괄호 열고 이쪽 코드를 수행하면서 그 일이 벌어져요. 결국은 이 스택 영역의 메모리가 이렇게 자리만 잡는 거는 실행하면서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생성의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4바이트를 뭐 별도로 이렇게 스택을 갖다가 딱 뭐 B라는 공간을 또 활당을 하고 템프라는 공간을 새롭게 OS한테 요청해가지고 이렇게 활당하는 개념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냥 1메가 OS에서 활당한 1메가 갖고 다 쓰는 거예요. 스택은. 그리고 코드가 수행이 되면 이제 자리가 잡아진 곳에 1값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B라는 곳에 1을 이렇게 쓰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수행하게 되면 A란 값을 갖다 템포에다 집어넣으라 했으니까 A가 여기잖아요. 그쵸? 256 값을 템포에다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256. 그 다음에 B라는 공간에 있는 내용을 A에다 쓰라. 그러니까 B가 1이 있으니까 B에 있는 공간을 A에다 쓰니까 256이 지워지고 1 값이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코드를 수행하니까 템프라는 변수에 있는 값을 B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256 값이 여기 B라는 공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됐어요. 이게 여기가 256 값이 써지게 되는 거죠. 결국적으로 얘기해서 전형 영역에 있는 데이터 값을 스택에다 집어넣고 스택에 있는 값을 갖다가 데이터 영역에다 집어넣는 결과가 된 코드란 얘기예요. 스왑이라는 개념이죠. 우리가 함수를 배울 때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지만 잠시 살펴본다면 컴파일 과정과 링킹 과정이 끝나고 로드 과정이 다 끝나면 메모리 영역이 어떻게 되는 거죠? 코드 영역이 있고 데이터 영역이 있고 스택 영역이 마련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스택은 보통 한 1메가 정도로 디폴트로 스택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되는데 모든 함수들이 이 스택 공간을 나눠서 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전형 영역의 int a 256이라는 값은 이미 데이터 영역에 확보되어 있을 거고 256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a라는 공간에. 그 다음에 이 모든 코드들은 이 코드 영역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CPU를 할당을 받아야 되는데 CPU가 있으면 Instruction Pointer Register가 코드 영역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모습이 이제 지금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int mai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중괄호를 하나 열었잖아요. 중괄호를 하나 열 때 여기 코드가 수행이 되는데 이 코드에서 스택에 관한 일들을 처리해 주는데 스택에 관련된 레지스터가 두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게 베이스 포인트 레지스터와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예요. 그렇죠? 1메가라는 이런 스택 공간 중에 이 어떤 영역을 설정을 해서 요만큼을 갖다가 메인 함수가 쓰게 돼 있는데 여기 기준점이 되는 게 이게 베이스 포인트 레지스터예요. 그 다음에 이 윗부분을 가리키는 레지스터가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라는 거죠. 결국 메인 함수는 요 공간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메인 함수가 사용하는 이 크기가 얼마냐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자료용 플러스 변수 크기만큼 여기 자료용 플러스 변수가 int b라고 돼 있으니까 여기가 4바이트일 거 아니에요. int temp가 여기 4바이트일 거 아니에요. 도합 8바이트.
8바이트 플러스 알파만큼 여기 크기가 이렇게 설정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D8 크기만큼 설정을 했어요. 16진수로 D8 크기만큼. 만약에 베이스 포인트 레지스터가 가리키는 메모리 영역이 0x400번지라 그러면 스택 포인터가 가리키는 위치는 0x400번지에서 마이너스 0x-D8 크기만큼 후퇴한 곳 0x328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스택 포인트가 0x328번지를 가리키고 있고 베이스 포인터가 0x400번지를 가리키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int b라는 예약된 영역 4바이트 공간은 요 밑에서부터 4바이트 여기가 b라는 공간이고 그 다음에 int temp는 그 위에 여기가 이제 temp 공간 4바이트 공간이 이렇게 확보된다는 거죠. 그죠? 이 메인 함수가 사용하는 스택 영역은 노드 타임 때 크게 이제 1메가 정도로 할당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사용을 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게 베이스 포인트하고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라는 거예요. 스택을 확인하기 위해서 b라는 변수 외에 주소 연산자를 사용해도 되지만 베이스 포인터를 확인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잠깐 확인해 볼게요. 디버그에서 창 레지스터를 끄집어내면 스택 포인트 레지스터가 보이고 베이스 포인트 레지스터가 보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수행을 하게 되면 F10번으로 한 단계씩 진행을 하게 되면 베이스 포인터가 이거면 여기서 이제 D8만큼 이제 후퇴한 곳 이게 스택 포인터가 설정이 될 거예요. 베이스 포인트에서 0x D8 크기만큼 뺀 번지가 스택 포인터에 설정이 됐어요. 스택에 있는 값들을 저장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디버그에서 창 메모리를 끄집어내세요. 메모리 베이스 포인트 레지스터를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떨구세요. 여기다 이제 앞에 0x를 치시면 돼요. 0x 엔터를 딱 때리게 되면 여기에 이동이 되죠. 여기가 베이스 포인트 레지스터가 위치한 메모리 번지가 되겠고, 그쵸? 그리고 이제 스크롤을 갖다 위로 좀 올리세요. 이렇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단 커서를 대고 브레이크 포인터를 해제를 하시고 F9번을 눌러서 다시 int b에다가 F9번을 눌러서 브레이크 포인터를 거시고 F5로 다시 실행을 하면 이렇게 int b에 이제 커서가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F10번 눌러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여기 지금 1번이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b라는 공간이에요. 베이스 포인터가 여기인데 여기 번지의 윗부분 요 4바이트 요 4바이트가 이제 b라는 공간이 되겠어요. 거기에 1 값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시 F10번을 또 진행을 하시면 이렇게 진행하면 또 들어갈 거예요. 여기 256 값이 들어가 있죠. 확장을 해서 보면 지금 베이스 포인터가 여기가 되겠고 여기부터 이 윗부분 낮은 어드레스 쪽으로 여기가 b라는 공간이 되겠어요. int b는 1을 집어넣었죠. 그 1 값이 들어가 있고 여기가 이제 temp 공간이 되겠어요. int temp에다가 우리가 a란 값을 집어넣었으니까 a가 이제 256 값이 있었죠. 256이 temp에 들어간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temp 공간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temp 공간. 여기는 이제 b란 공간. 결국 우리가 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 스택 영역, 힙 영역 이렇게 메모리 공간을 확보하고 CPU를 할당받아서 이 코드를 수행을 함으로써 데이터 영역이나 스택 영역이나 힙 영역에 데이터를 쓰거나 읽거나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프로그램을 배운다는 것은 즉 코드를 작성하는 것인데 결국 이 코드를 갖다가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역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만약에 프로그램 코드를 이렇게 썼다면 4바이트짜리가 1024 곱하기 1024 4메가 정도 이렇게 확보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갖다가 빌드를 하게 되면 에러가 없습니다. 에러가 없어요. 성공으로 나와요. 그렇죠? 성공으로 나오는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디버그 모드로 돌아서 디스어셈블리 이동해가지고 코드를 하나씩 실행하면 이렇게 예외가 발생함 에러 메시지가 떠요. 액세스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뜨죠. 이게 왜 에러가 떴습니까? 로드 타임 때 1메가 공간을 나눠 쓰기로 했잖아요. 모든 함수들이 1메가 스택 안에서 다 사용하기로 돼 있는데 메인 함수에서 과도한 스택 공간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인트가 4바이트인데 1024 1024라면은 이제 1메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건 4메가 정도의 할당 요청이 있는 거예요. 디폴트로 1메가밖에 없는데 이 4메가 공간을 요청했기 때문에 에러가 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함수 자체 내에서 스택 공간을 사용할 때 1메가보다 넘는 이런 과도한 스택 공간의 확보 요청이 있으면 그건 에러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에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 컴파일 에러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링크 에러가 있어요. 세 번째는 실행할 때 나는 에러.
네 번째는 실행할 때도 에러가 없어요. 어느 순간 어느 시점이 되면 에러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며칠에 한 번씩 프로그램이 죽는다든지 아니면 점점점 프로그램 속도가 느려진다든지 이런 에러가 이제 가장 잡기 어려운 경우가 되겠어요. 1, 2단계는 에러 메시지가 뜨기 때문에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3, 4단계가 되면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으면 굉장히 잡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해서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납부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납부했을 때 이 네 번째 단계에 에러가 걸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돼요. 결국 이제 이게 이제 계약 해지가 된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이해하는 걸 게을리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프로그램만 짠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얘기가 이게 초보자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뭐 CPU 얘기도 꺼내고 그 다음에 코드가 수행하는 과정도 어렵고 그 다음에 거기에 레지스터와 관계를 이해하는 것도 좀 어려운 내용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를 돌파하고 나가시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좀 힘을 내시고 포기하지 마세요. 어차피 다 알게 돼 있어요. 다 알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울 뿐이죠. 그리고 또한 CPU가 인식하는 명령 코드가 어셈블리 코드로 해석이 되는데 그러면 C언어를 공부할 때 어셈블리 코드를 다 알아야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코드적 해석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적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어셈블리 코드는 한 몇 가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한 서너 가지만 아시면 되겠고 CPU에 대한 레지스터도 지금까지 얘기한 3개에서 4개 정도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정도로 충분하게 시스템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